원리의 진심이다. 강사 송승근입니다. 자, 오늘 진행할 부분은요, 지질시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질시대 중에서 이제 가장 첫 번째 부분이 되겠는데요. 화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이제 화석은 어떤 거다? 라고 이제 물어본다면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화석은요, 이런 겁니다. 생물이 죽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어떠한 생물이 죽었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 생물 자체가 땅 속에서 이제 묻힌 거죠. 어떤 뭐 바람에 의해서 모래가 넘어오기도 하고, 그래서 모래 자체가 이런 시체를 덮을 수도 있고, 그리고 올라갔다가 땅 자체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하는 그런 융기작용과 그 다음에 여러가지 이제 지각 변동을 받아가면서 이제 땅속 깊은 곳에서 오랫동안 유지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죽은 생물 자체가 만약에 딱딱한 부분이 존재하거나 운이 좋게 살아있게 되는 상황이 펼쳐진다고 하면은 나중에 한 몇 억 년 정도 후에 땅 자체가 이제 뭐 파지거나 이렇게 됐을 때 겉으로 드러나서 사람들이 볼 수가 있게 되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화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화석이 되기 위한 조건이 있는데 일단 딱딱해야 돼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땅속 깊은 곳에서 딱딱하지 않는 게 존재한다면 과연 그 부분이 그대로 유지가 될까요? 딱딱해야 보호를 받으면서 유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뼈나 알 같은 거를 통해서 우리가 화석으로 발견이 되기도 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배설물이라는 것도 있다라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배설물도 화석으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흔적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흔적 같은 것도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들 뉴스 보시면 어느 지역에서 공룡 발자국이 발견됐다, 뭐 이런 것도 많이 보겠고, 여러가지 알 껍데기가 발견됐다, 뭐 이런 것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가지 종류의 화석이 등장한다는 거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아마 뭐 개념서나 이런 데 보시면 굉장히 자세하게 나오는데, 솔직히 화석이라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굉장히 잘 알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은 안 할 거고요. 일단은 제가 자세하게 설명할 부분은 지금 화면에 보이듯이 표준화석과 시상화석이 대체 뭐냐? 이거를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이제 과거에 배우셨을 거예요. 뭐 선캄브리아 시대? 자, 한번 적어볼까요? 캄브리아. 자, 여기서 사실은 캄브리아식인데 앞선자 써서 성캄브리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성캄브리아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굉장히 익숙한 거죠. 고생대. 어제 많이 들어봤죠? 그 다음에 중생대. 야, 이것도 굉장히 많이 들어봤겠다. 그 다음에 고생대가 아니죠. 신생대죠. 신생대. 너무 많이 들어봐서 아주 그냥 귀에 껌딱지가 이제 들러붙을 정도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고생대 때 대표적인 화석이 뭡니까? 라고 한다면 좀 몇 가지는 알아두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삼엽충이라는 걸 조금 아셨으면 좋겠어요. 삼엽충. 바퀴벌레 같이 생긴 놈이 있어요. 그 다음에 갑조라는 거는 굉장히 익숙하진 않겠지만 어느 정도는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방추충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자, 네, 중생대에서 대표적인 예시 너무 쉽죠? 공룡. 여러분들 어렸을 때 공룡 참 좋아했죠? 공룡 인형들. 공룡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암모나이트. 자, 암모나이트는 사실은 이제 뭐 포켓몬스터에서도 나오는 그런 이제 몬스터 중에 하나가 있잖아요. 그 암모나이트를 얘기하는 거고요. 자, 신생대는 이제 화폐석이라는 거 좀 어쨌든 자세하게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매머드. 야, 매머드. 얼마 전에 뉴스에서 봤는데, 매머드가 북극에서, 털이 그대로 유지가 된 채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한번 어쨌든 상식으로 보시면 되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초등학교 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는 표준화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표준화석이 대체 뭐고, 시상화석이 대체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삼엽충이라고 딱 말하는 순간 어떤 걸 알 수가 있어요? 고생대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공룡이라고 하게 되면 중생대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매머드하면 신생대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알고 있는 이런 화석들은요, 표준화석인데 얘네를 무엇을 알려주냐? 표준화석은 뭐가 중요하냐? 시대를 알려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시대. 왜 그러냐? 삼엽충 하면 고생대라고 말하지 중생대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고생대 자체라고 말한다는 거는 고생대에 살고 있었던 생물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시대를 간접적으로 알려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시대를 알려주는 화석은 표준 화석이다.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런 것들을 표준 화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시상 화석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있는지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들 이제 삼엽충이 고생대 때 살아가고 있었던 아이예요. 근데 이 삼엽충이 중생대 때도 발견됐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과연 삼엽충을 고생대 때 생물이에요? 중생대 생물이에요? 물어본다면 어느 시대 때 생물이라고 말을 할 것 같아요? 애매하죠. 아무래도. 그렇기 때문에 표준화석은 시대를 나타내기 때문에 정확히 고생대 때만 살아 있어야 돼요. 그 이상으로 살아 있으면 안 돼요. 장수를 해가지고 삼엽충이 중생대도 살고 신생대도 살면 이거는 사실상 어떤 시대를 대표적으로 하는 화석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시대를 나타내는 표준화석은 조건이 뭐냐면 빨리 죽어야 돼요. 굉장히 빨리 죽어야 돼. 빨리 다이 해야 돼요. 빨리 죽어야 된다. 빨리 죽어. 빨리 죽어야 된다. 이거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 또 아셔야 되는 거는 그거예요. 고생대라는 시대 때 삼엽충이 살고 있었던 대표적인, 어쨌든 삼엽충이 대표적인 화석이다라고 한다면 이 삼엽충이 뭐 인천에만 살고 있으면 될까요? 서울에도 살고 있어야 되고 뭐 저기 청주도 살아야 되겠고 대전도 살아야 되고 부산도 살고 다 살아야 돼요. 전 지역에 살고 있어야 돼요. 그 시대 때만. 알겠죠? 그래서 전 범위 내에서 그 시기 때만 살고 있어야지 우리는 시대를 나타내는 표준화석이라는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분포하는 면적 자체가 좀 넓어야 돼요. 많이 살아야 돼요. 이 조건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 시상화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상화석은 뭘 대표적으로 이제 알려주고 있냐면요, 환경입니다. 환경. 자, 무슨 말이냐면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A라는 동물 자체는 바다에만 살고 있어요. 특히나 뭐 조개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조개는 바다에 살죠. 육지에 살고 있는 조개는 없잖아요. 그래서 조개는 바다라는 환경에서 살아요. 그러면 조개는 어떻게 보면 환경을 나타낸다. 한마디로 조개가 발견이 되는 지역은 바다였을 것이다. 이렇게 환경을 나타내주고 있죠. 이런 것처럼 시상화석은 환경을 대표적으로 하는 화석을 시상화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대표적인 예시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추후에 하고 그러면 환경을 대표할 수 있는 화석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 빨리 죽어야 되는지 똑같이 아니면은 분포 면적이 똑같이 넓어야 되는지 반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얘는 오래 살아야 돼요. 얘는 장수해야 돼요. 오래 살아야 됩니다. 오래 살다. 그 이유는요, 물 위에서 사는 조개라고 한다면, 물이라는 환경에서 살고 있는 조개라 하면 조개가 물에서 빨리 죽으면 될까요? 오래 살아야죠. 왜냐하면 물이라는 환경이 뭐 금방이라도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오랫동안 걸쳐가지고 존재하기 때문에 조개라는 녀석은 물 위에서 사는데 금방 죽었어. 이렇게 말을 하는 건 이해가 안 되잖아요. 조개는 물 위에서 오랫동안 살아야 돼요. 그래야 시상화석으로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분포 면적은요, 좀 좁아야 됩니다. 반대로. 자, 그 이유는 뭐냐면요, 바다에서 산다고 해서 바다가 전범위에 다 있습니까? 우리 지구가 다 바다라고 하면 모르겠지만, 우리 지구는 다 바다가 아니잖아요. 뭐 땅도 있고, 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어떠한 특정한 장소에만 존재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겠구나. 그 장소만의 환경에서 살아야 되니까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상화석의 대표적인 예시를 한번 읊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예시가 첫 번째 고사리가 있습니다. 고사리. 자, 여러분들 비빔밥 먹을 때 고사리 잎줄기 많이 먹잖아요. 그 약간 조금 갈색깔로 되어 있는 거.
이게 고사리인데요. 이 고사리는 이제 뭐 등산이나 이런 거 해보셨다면 한 번쯤은 보셨을 거예요. 산 같은데 깊숙한 골짜기에 들어가면은 굉장히 낮게 어떤 풀떼기 같은 게 있을 거예요. 그럼 뒤에 딱 뒤집어 보면 포자라는 게 있어요. 씨앗이라는 게. 어쨌든 고사리는 약간 음침한 곳에 살아요. 그래서 따뜻하고 습한 곳에서 살아요. 습한 곳. 좀 대표적인 예시니까 알아두시면 나중에 지구과 원을 선택할 때도 좀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산호가 있습니다. 산호. 자, 산호는요, 바닥이네요. 근데 얕은 바다에서 살아요. 굉장히 얕은 바다에서 산다. 요즘 환경오염 때문에 산호가 많이 죽는다고 하네요. 그래서 따뜻하고 얕은 바다에 산다 하시면 됩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두 가지가 거의 자주 쓰는 대표적인 예시니까 꼭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표준화석은 어쨌든 시대를 나타내준다. 그래서 쌤은요 이렇게 했어요. 표시로 외웠어요. 표준화석은 시대를 알려준다. 그 다음에 시상화석은 환경을 알려준다. 근데 솔직히 이런 걸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걸 좀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요걸 잘 모르더라고요. 쌤이 말한 것처럼 과학은 좀 상식적인 어떤 그런 원리를 가지고 외워주시면 굉장히 쉽게 외울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이렇게 개념을 뭐 하고 넘어갔지만 그래서 뒤에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첫 번째 문제가 되겠네요. 자, 이런 그림 굉장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지긋지긋할 수도 있는데. 자, 어쨌든 표준화석은 표시. 얘는 시대를 나타내는구나. 그럼 얘는 빨리 죽어야겠다. 맞죠? 빨리 죽어야겠다. 빨리 죽어야 돼. 다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전범위에 있어야겠다. 범위가 좀 넓어야 된다. 그러면 한번 볼게요. 표준화석은 y값이 좀 크고요. x값은 작아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y값을 이제 범위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넓은 거니까. x는 수명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빨리 죽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자, 그러면 x는요. 분포 면적이 아니라 수명이라고 말해야 되기 때문에 기억은 틀리다 라고 간단하게 푸시면 되겠고요. 니은 같은 경우는 시상화석의 생물은요. 현재 멸종하여 찾아볼 수가 없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시상화석은 환경을 나타내고 있고요. 얘네는 빨리 죽지 않습니다. 오래 살아야 돼요. 자, 생각을 해볼게요. 조개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시상화석이에요. 조개는 바다에서 사는죠? 바다라는 환경에서. 그럼 조개가 지금 멸종했나요? 아니잖아요. 산호가 멸종했나요? 아니잖아요. 고사리가 멸종했나요? 아니잖아요. 이런 것들은 멸종을 하면 안 돼요. 멸종한다는 거는 빨리 죽었다는 거고 그게 표준화석이라는 증거가 되니까 얘는 시상화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멸종화 찾을 수 없다라는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면 무조건 틀리게 되겠다. 어떻게 보면 니은이라는 어떤 설명은요. 표준화석에 대한 설명이라고 볼 수 있겠죠. 어쨌든 디귿 볼게요. 표준화석은 지질시대를 구분할 때 유용하다. 오케이 바리. 표시니까 시대를 구분한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두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야, 이제 지긋지긋하죠. A는요, 생존기간이 오랫동안 멸종이 안 돼 있는 거. 얘는 환경을 나타내는구나. 그래서 시상화석이구나. 그렇다면 얘는 뭐 표준화석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럼 같은 문제예요, 거의 대부분. 기억 볼게요. A는 시상화석으로서 당시 환경을 알려준다. 당연한 이야기가 되니까 2번, 4번 틀리네요. B 화석은요 표준화석으로서 산호와 고사리가 있다. 자, 산호와 고사리는 시상화석의 대표적인 예시라고 했지 표준화석은 아닙니다. 그래서 니은이 틀린 거고요. B 화석의 생물은 현재도 살고 있다. 표준화석인데 참 웃기죠. 암모나이트가 지금도 살아 있습니까? 메모드가 있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자, 유형이 거의 다 똑같다는 걸 보시면 됩니다. 자, 좀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유형들을 반복적으로 풀면서 확실하고 정확하게 문제를 풀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A가 생존기간이 좀 넓은 거 보니까 환경을 나타내는 시상화석이구나. 그 다음에 얘는 표준화석이 되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공룡은 A에 해당이 된다. 자, A는 시상화석입니다. 환경에 예민합니다. 그러면 오랫동안 살아 있어야 됩니다. 그럼 공룡이 지금 현재 있습니까? 그건 아니죠.
그래서 기억이 틀린 게 되고요. 자, B는요. 보통 저는 이렇게 보다라는 비교로 나오면은 저는 뒤에만 봅니다. 이렇게. B는 다양한 환경에 서식한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봐봐요. 잘 생각을 해볼게요. 자, B는 표준화석이죠. 다양한 환경에 서식한다 라는 말은 어느 한 가지 환경에 서식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환경에 서식한다 라는 거는 환경에 예민하지 않다라는 거니까 시상화석은 되면 안 됩니다. 시상화석은 한 가지 종류의 그 환경에만 살고 있죠. 민감하니까. 그래서 표준화석에 대한 설명이겠네요. 그래서 니은이 맞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돼요. A는 보다 보지 마시고 시대를 구분하는데 유용하다. A는 시상화석이니까 시대가 아니라 환경이라고 말해야 됩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이번 문제는 화석에 대한 기본적인 원리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한번 읽어볼까요? 기억은 생물 유해가, 그러니까 생물이 죽은 사체가 화석으로 남기 위해서는 빨리 매몰되어야 한다. 자, 쌤이 말하진 않겠지만 빨리 매몰이 돼야 됩니다. 자, 그 이유는 뭐냐면요. 빨리 매몰이 되지 않고 겉으로 노출이 된 상태로 오랫동안 존재한다면 사람의 손을 탈 수도 있고 바람에서 깎여가지고 이런 유해나 사체들이 조금 훼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화석으로 남길 가능성이 굉장히 확률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최대한 땅의 보호를 받으면서 빨리 안으로 말려 들어가야 돼요. 매몰이 빨리 돼야지 우리가 유해가 그대로 남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억은 맞습니다. 자, 니은 보시죠. 화성암보다는 퇴적암에서 잘 발견된다. 자, 화성암은요, 어떻게 보면은 마그마가 굳어서 된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열을 받을 텐데, 그러면 이런 유해라는 게 열을 받으면 아무래도 훼손이 될 수 있겠잖아요. 퇴적암은요, 훼손이 많이 안 돼요. 그 이유는요, 그냥 유해가 있으면 그 위에 모래나 이런 게 그냥 차분차분 이렇게 좀 쌓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퇴적암에서 잘 발견되지 화석암에서 발견이 잘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니은이 맞습니다. 화석을 이용하여 지구의 나이를 추정할 수 있다. 충분히 가능성 있죠. 왜 그러냐면 화석이 발견된 지층은 그 화석의 나이와 똑같은 지층이에요. 한마디로 만약에 화석 자체가 어떤 A라는 지층에서 발견됐어요. 근데 그 화석이 보니까 삼엽충이네요. 그럼 이 지층은 뭐다? 고생대 시대다. 이런 식으로 지구의 나이를 추적해 나갈 수 있다는 거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디귿도 맞다라고 보시면 되겠다.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자, 이번에는 표준화석의 조건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을 한 2개 정도 골라주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자, 표준화석의 어떤 조건입니다. 자, 1번부터 5번까지 한번 보시면요, 우리가 대략적으로 좀 많이 봤던 걸 볼까요? 일단 간단하게 한 번 더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시니까 시대를 나타내는구나. 그러면 생존기간 좀 빨리 죽어야겠죠. 그때만 살고서. 맞네요. 분배 문제가 좀 넓어야겠다. 이것도 맞겠죠. 그러면 솔직히 2번하고 3번은 무조건 맞다라고 볼 거니까 1번하고 4번하고 5번 중에서 틀린 거 2개 고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객체수 한번 볼까요? 객체수가 많아야 된다. 이것도 맞는 말이지 않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삼엽충이라는 게 시대를 나타내고 있어요. 고생대 때. 자, 그러면 고생대 때 삼엽충이 한 5마리밖에 없다. 그럼 얘네가 과연 그 시대를 대표를 할 수 있는 놈이 될까요? 엄청나게 많아야죠. 아무래도. 그래야 대표가 되는 거예요. 유행이잖아요. 유행. 고생대라는 게 고생대 시대에 삼엽충이라는 생물이 유행적으로 좀 많아야 된다. 그래서 개체수가 많아야 되는 1번은 맞는 말입니다. 그럼 나머지는 정답은 4번하고 5번이겠죠?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4번을 보시면요, 진화 속도가 느린 생물이어야 한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진화 속도가 느리다는 게 대체 무슨 말일까요? 자, 진화 속도가 반대로 빠르면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그 삼엽충이라는 게 다른 걸로 바뀌게 되죠. 그러면 삼엽충이라는 게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 걸로 생각하게 되겠죠. 삼엽충이라는 게 고생대 때 그대로 존재를 하려면 진화가 빠르면 안 돼요. 중간에 갑자기 삼엽충이 사라진다?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대로 그냥 고생대 때 그 시대를 그대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고생대라는 시대 때 꽉 채워서 삼엽충이라는 게 죽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진화가 뭐 느리거나 빠르거나 뭐 그런 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화 속도가 느린 생물이다, 이건 전혀
상관이 없는 내용이다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부드러운 골격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화석의 대표적인 어떤 예시가 조개라든지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맞죠? 딱딱해야 돼요. 삼엽춘도 사실 딱딱해요. 겉에가. 그래서 부드러운 골격을 갖고 있으면 아무래도 조금 훼손이 될 가능성이 높아서 그대로 모습을 유지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딱딱해야 된다. 어떻게 보면 화석의 조건에 해당이 되진 않죠? 그 정답은 4번, 5번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표준화석과 이제 시상화석에 대한 기본적인 원리와 화석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개념을 배워보도록 했습니다. 자, 표준화석과 시상화석은 항상 나오는 문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방금 풀어줬던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익숙하게 보시면서 좀 암기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강의 마무리 짓고 다음 강의에서 함께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